안녕하세요. 클래식 화성학 기초편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8장 전조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조까지 배우고 나면 초급 화성학이 끝이 나요. 그리고 고급 화성학으로 이어집니다. 고급 화성학과 초급 화성학의 차이는 초급은 반음계가 별로 없고 고급은 반음계가 많이 등장한다예요. 반음계가 많이 등장하려다 보니까 변성화음이라던가 부속칠화음 같은 특수한 화음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고급 화성학 때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제8장 초급 화성학의 마지막 부분, 전조입니다. 전조, 모듈레이션이에요. 백병동 화성학은 이 전조 파트를 온음계적 전조와 반음계적 전조로 나누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전조 될 때 도, 도샵 이렇게 반음이 발생하면 반음계적 전조입니다. 전조가 됐는데 반음이 전혀 없이 전조가 됐더라. 온음계적 전조예요. 일단 간단하죠. 온음계적 전조든 반음계적 전조든 중요한 건 관계조 내에서 전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관계조 뭐가 있느냐. 도미넌트조, 딸림 음조겠죠. 서브 도미넌트, 버금 딸림 음조, 릴레이티브 마이너, 나란한조. 그 다음에 나란한조의 더미넌트조, 나란한조의 버금 딸림 음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C 메이저라고 봐보죠. C 메이저의 도미넌트조 G입니다. 서브 도미넌트 F, 릴레이티브 마이너 A 마이너, 그 다음에 도미넌 오브 릴레이티브 마이너 E 마이너. A 마이너의 도미넌트니까 E 마이너입니다. 그 다음에 A 마이너의 서브 도미넌트니까 D 마이너가 되겠죠. C 메이저 곡을 썼다면 전통 화성학의 입장에서 G 메이저, F 메이저, A 마이너, E 마이너, D 마이너까지만 전조해줘. 왜냐면 이게 우리가 다루는 초급 화성학의 전조 부분이야. 고급 화성학 쪽으로 가면 좀 더 급진적인 전조들이 있어요. 여기서 급진적이라는 표현은 이 관계조를 많이 벗어날수록 더 급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C 메이저인데 D 메이저로 만약에 내가 전조를 했다라고 보려면 C에서 도미넌트조로, 도미넌트조에서 다시 도미넌트조로, G에서 D로 전조하면 C에서 D로 전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가 되니까 훨씬 이제 먼 조가 되죠. 이렇게 멀어질수록 급진적인 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C에서 시작해서 D로, D 플랫이죠, 정확히는 D 플랫으로 전조를 했습니다. C에서 D 플랫, 엄청 먼 조죠. 네, 굉장히 급진적인 전조를 한 거예요. 관계조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급진적인 전조가 됩니다. 온음계적 전조에는 장삼화음을 공통화음으로 하는 예, 단산화음을 공통화음으로 하는 예, 두 가지가 있어요. 장삼, 단삼은 알겠는데 공통화음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공통화음은 뭐냐면 피벗 코드라고 해서 말 그대로 C 메이저에도 있고 G 메이저에도 있는 화음을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C 메이저의 1도가 G 메이저에선 4도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관계조에 있기 때문에 공통화음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두 조 간의 전조는 부드러운 겁니다. 반대로 C 메이저에서 D 플랫 메이저로 전조했다. 그러면 공통화음이 별로 없겠죠. 보여드릴게요. 한 옥타브에서 C 메이저의 화성들이에요. 그런데 D 메이저의 화성은 D 플랫 메이저죠, 정확히. 단 한 개도 동일한 화성이 없죠. 엄청 먼조입니다. 그래서 가요에서는 보통 보컬리스트의 음력을 생각해서 반음 전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급진적인 전조예요. 그래서 보컬의
음력도 좀 살려주고 더 이상 높은 음을 못 지르는데 그래도 전조에서 급진적인 효과를 노릴 때 반음 전조는 아주 급진적인 느낌이고 굉장히 프레시한 느낌이 들고 보컬도 반음 정도는 높일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겠죠. 공통화음은 이렇게 공존하는 애들이에요. 동시에 존재하는. 그래서 어느 조와 조 사이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화음을 공통화음이라고 하며 피벗 코드라고 합니다. 왜 농구할 때 3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한쪽 발을 땅에 딛고 다른 발을 갔다 왔다 다른 쪽 발은 뛰지 않고 그걸 피벗이라고 해요. 공통음입니다. 지지대. 이라하며 이 화음을 분기점 삼아 전조하는 것을 오음계적 전조라 한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C 메이저로 진행해 가다가 (1도)입니다. C 메이저의 1도, C 메이저의 4도, C 메이저의 5도. 그러다가 C 메이저의 1도로 돌아왔어요. 여기서부터 C 메이저의 1도를 G 메이저의 4도로 취급해서 그 뒤를 G 메이저의 5도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G 메이저의 1도, G 메이저의 4도.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C 메이저의 1도로 취급해서 그 뒤가 C 메이저의 4도, C 메이저의 5도 2, 4, C 메이저의 1도 6, C 메이저의 2도 6, 5, 5, 6 화음, C 메이저 1의 4, 6 화음 5도 7, C 메이저의 1도. 이렇게 C에서 시작해서 G를 거쳐서 다시 C로 돌아오는 걸 C 메이저의 1도를 G 메이저의 4도로 취급해서 여기서부터는 G 메이저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밟아가는 거예요. 일단 기본 방식은 아시겠죠? 이게 오음계적 전조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공통화음 방법이에요. 이 공통화음을 장삼화음으로, 지금처럼 장삼화음으로도 잡을 수 있고 단삼화음으로도 잡을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장삼화음과 단삼화음을 이렇게 두는 건, 장삼화음이라면 4도에서 5도, 1도에서 4도로 갈 수 있겠지만 단삼화음이라면 6도에서 2도, 2도에서 5도 이렇게 주삼화음으로 오려면 조금 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화성을 잡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조로 전조할 것인가 이걸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음악을 조금 더 부드럽게 쳐보자면 C 메이저 1도, C 메이저의 4도, C 메이저의 5도, C 메이저의 1도입니다. 이 C 메이저의 1도를 이제 G 메이저의 4도로 해석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이런 조심스러운 흐름들이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화성 썼으니까 무조건 전조의 느낌이 나, 이것보다는 전조를 하기 위해서 음형이든 뭔가 바뀌는 전환점들이 있어요. 이거는 화성의 뼈대만을 배우시는 거니까 일단 규칙은 이렇습니다. 규칙은 이러한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반음계적 전조는 공통화음과 조금 달라요. 반음이 발생하면 일단 이 얘기 전에 이 얘기를 드려야겠구나. 그러면 아무 조나 삼으면 되나요? 아무 조나 단삼화음이든 장삼화음이든 아무거나 잡고 그냥 그때부터 G 메이저 혹은 다른 키라고 빡빡 우기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조에는 반드시 조성 확립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하는 조성 확립은 뭐죠? 5도 1도입니다. 전조가 된 뒤 얘가 G 메이저로 전조됐다라고 보려면 반드시 G 메이저의 5도 1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조성 확립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G 메이저의 4도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G 메이저의 3도가 나오고 G 메이저의 2도가 나오다가 다시 C 메이저로 돌아오더라, 이건 전조 아니에요. G 메이저 조성 확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연주하시는 분들 중에 화성 분석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경우가 이 경우예요. 조성 확립이 안 됐는데 전조라고 분석했네? 근데 왜 보통 전조라고 분석하시냐면, 전조라고 분석 안 했을 때
화성 분석이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속실화함이 나오고 네오폴리탄에 무슨 부속함이 나오고 이게 표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를 뭐 A 플랫이라고 전조됐다라고 생각하면 표기가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조성 확립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용 중에. 반음계로 내려가 보면 반음계는 공통화음처럼 공통적인 걸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타겟으로 두는 조에 반음을 발생시켜서 오도를 만들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아마 뒤쪽은 이렇게 진행하겠죠. F 메이저의 1도에서 시작해서 5도를 거쳐서 그 다음 화성에 반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D 마이너의 5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D 마이너의 1도가 등장하겠죠. F 메이저에서 D 마이너 무슨 조로 갔죠? 릴레이티브 키에서 릴레이티브 마이너 나란한 조로 갔습니다. C 메이저에서 G 메이저로 간 건 도미넌트 조로 갔죠. 지금 모두 근친조로 전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음계 전조를 잘못 오해하면 반음이 발생하면 무조건 전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반음계를 마음껏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고급 화성학 때 가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반음계가 발생하면 좀 이제 어둑어둑해지잖아요. 음악이. 이런 식으로 약간 멜랑콜리해지죠. 그러니까 그 다음 타겟을 마이너로 두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반음이 변할 때 상행을 하게 되며 이때 반음 올려지는 음이 전조되는 조에 이끈음이 된다. 당연하겠죠. 방향상 얘가 어디로 가야 되죠? 이게 자연스럽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앞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던 거 전조가 됐을 땐 반드시 조성 확립이 필요하다. 조성 확립이라는 건 5도, 1도다. 그게 없으면 그건 전조된 거 아니다. 그냥 화성이 조금 복잡해진 거다. 이 얘기 드렸어요. 모듈레이션과 타닉사이제이션을 구분하시는 게 중요해요. 모듈레이션은 말 그대로 전조고 타닉사이제이션은 굳이 한국말로 하면 으뜸화. 그러니까 5도, 1도 모션으로 그냥 화성 진행을 표현한 거예요. 저희 학교에 있었던 선생님께서 모듈레이션은 창밖에 있는 나무를 실제로 가서 손으로 만지는 거다. 그런데 타닉세이제이션은 창밖에 있는 나무를 그냥 창 너머로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차이점을 설명하셨어요. 두 개가 전혀 다르죠. 이 예제에서 몇 번이나 전조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몇 번이나 전조됐을까요? 지금 보니까 반음계적 전조다. 반음계들이 발생했네. C 메이저의 1도에서 시작했지만 C 메이저 1도, C 메이저 5도, C 메이저 1도 반음계 발생해서 D 마이너의 5도가 됐고 D 마이너의 1도 반음계 발생해서 E 마이너의 5도가 됐고 E 마이너의 1도 다시 E 마이너의 5도 6 E 마이너의 1도 다시 반음이 발생했고 A 마이너의 5도가 발생했고 A 마이너의 1의 6 그 다음에 D 마이너 코드죠. D 마이너 코드. A 마이너로 본다면 4도. 그런데 C 메이저를 본다면 2도, 5도, C 메이저의 1도입니다. 전조가 몇 번 됐죠? 여기 전조일까요? 아니에요. 여기는요.
여기서부터 전조돼서 잠시 E 마이너에 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A 마이너 전조일까요? 아니에요. 전조는 몇 번 됐다? C 메이저에서 E 마이너로 한 번, E 마이너에서 다시 C 메이저로 종지 한 번, 두 번 된 거예요. C 메이저에서 E 마이너, relative minor의 dominant of relative minor, 도미넌트 나란한조예요. 그럼 왜 여기는 전조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얘는 그냥 5도 1도 한 번 등장 끝, 어떠한 문맥도 안 만들어내죠. 화성 진행이. 얘는 그냥 5도 1도예요. 5도 1도의 모션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분석할 때는 고급 화성학 1장에서 배우게 되는데 부속질 화음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2도에 대한 5도 7, 2도로 가는 진행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5도 7,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얘 E 마이너 또한 3도를 위한 5도 7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화성 진행의 문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처럼 G 메이저 5도, 5도 7, 1도, 그 다음에 4도. 물론 여기도 음악으로 보자면 기껏 2마디 반 정도 G 메이저로 진행된 게 뭐 대수야 라고 하겠지만 화성학은 얘를 뼈대로 해서 길게 음악을 스트레치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20마디 정도 되고 이 앞에가 한 15마디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비율이 잡히죠. 얘가 그런 의미입니다. 화성의 문맥상 만들어져야 된다. C 메이저 1도, 5도, 1도. 이게 조성확립입니다. 그 다음에 반음계를 통해서 화성을 꾸며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모션을 사용해서 E 마이너로 전조해주고 그리고 돌아오기 위해 다시 C 메이저 시작해서 E 마이너로 갔다가 다시 C 메이저로 돌아오는. 만약 이걸 잘못 분석하게 되면 C 메이저, 여기서 D 마이너로 전조, E 마이너로 전조, A 마이너로 전조, C 메이저로 전조, 이렇게 분석을 하게 돼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만약 그렇게 밑에 화성 분석을 하고 연주자한테 연주해봐 라고 해도 이 악보 그대로 칠 거예요. 이 밑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C고 이건 부속실 화음이고 E 마이너로 갔다가 여기도 당연히 부속실 화음이고 C 메이저로 전초된 거지 라고 분석해도 연주자가 악보를 보고 치면 전 거랑 지금 거랑 차이가 없어요. 분석이라는 건 악보를 음표를 보는 것 자체에는 전혀 이펙트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분석을 잘못했다고 이 곡이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분석을 하는 건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작곡가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자라는 접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 화성학은 철저하게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 규칙을 지켰을 때 작곡가가 왜 규칙을 지켜서 썼는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작곡가가 이 규칙을 안 지켰고 거부했는가, 이런 것들을 찾음으로 해서 작곡가가 원했던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클래식 화성학은 왜라는 이유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악은 정답이 없다라고 했죠. 제가 말한 방식대로 얘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 시험지에 냈다고 그게 정말 100점을 맞을 그 보장도 없는 거고, 그걸 100점을 맞았다고 그 뭐에 쓰겠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분석을 잘한다라는 것. 다만 분석을 잘해서 그게 음악을 해석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데 도움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분석만 잘하는 거, 분석가가 되지 않느냐는 의미 없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폭넓은 시각의 음악 분석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음악의 해석을 안겨줄 겁니다. 자, 한 12회차 정도 되니까 위에서부터 쭉 시작했던 화성의 속칠화음부터 감칠화음, 반감칠화음, 부칠화음, 속구화음, 속십일화음, 비화성음, 전조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초급 부분의 마지막이고요. 고급 화성학 준비를 얼른 해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